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특히 구강 건강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5년간 치과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온 김현수라고 합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찾아오지만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고 심지어 수명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확인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던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혹시 양치를 할 때 칫솔을 꽉 쥐고 이를 세게 문지르시진 않나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이를 닦는다고 자부하시면서도 칫솔을 몇 년째 바꾸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망치고 더 나아가 심장병, 당뇨,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지식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변 어르신들이나 가족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구강 건강이 수면과 연결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구강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입은 우리 몸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자 세균과 싸우는 최전선이죠. 60대가 넘어가면서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단순히 이가 빠지거나 잇몸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안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 심지어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왔습니다. 한국 치주학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치주염, 즉 잇몸 질환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의 30%가 심혈관 문제로 병원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7세 박영자 할머니는 평소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하루 3번, 식사 후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를 닦으셨죠. 깨끗해야 건강하지 않겠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어요. 의사들이 원인을 찾아보니 만성 잇몸염증에서 시작된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에 염증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를 잘 닦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그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문제는 양치 횟수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구강 건강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서울대 치과병원이 10년간 70대 어르신 1,200명을 추적했는데 구강 건강이 나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3년 정도 짧았어요. 왜냐하면 입안 세균이 뇌로 퍼져 치매를 유발하거나 심혈관계를 망가뜨려 심장병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도 실감한 부분이에요. 구강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충치나 잇몸염증을 방치한 분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거나 심장 수술을 받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60대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구강관리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양치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또 한국과 세계 곳곳의 연구를 분석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혹시 해당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꼭 바꿔보세요.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너무 세게 이를 닦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양치할 때 칫솔을 꽉 쥐고 이를 문지르듯 세게 닦으시진 않나요? 깨끗하게 하려면 힘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예전에 환자들에게 열심히 닦으세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게 치명적인 실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잇몸이 얇아지고 치아 뿌리가 약해지는데 세게 닦으면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노출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세균이 쉽게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고 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65세 김태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를 세게 닦으셨던 분이에요. 치과 갈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깨끗이 해야지라며 자랑스러워하셨죠. 심지어 칫솔질을 할 때마다 이 정도는 해야 깨끗해지지라고 웃으시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셨을 때 잇몸이 심하게 내려앉아서 치아 뿌리가 드러난 상태였어요. 치아 몇 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발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음식을 씹는 게 힘들어지셨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한 게 화근이었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그때 할아버지께 세게 닦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할아버지는 퇴원 후 부드럽게 닦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잇몸 상태가 안정됐어요. 연구에서도 이게 증명돼요. 대한치주학회 조사에 따르면 과도한 칫솔질은 잇몸 손상률을 40% 이상 높인다고 나왔어요. 특히 60대 이상은 잇몸 회복 속도가 느려서 손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한국치과보존학회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했어요. 세게 닦으면 잇몸이 손상될 뿐 아니라 치아 뿌리가 노출돼 충치와 민감성이 생기기 쉽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한 게 독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세게 닦다가 치아가 흔들려서 틀니를 해야 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칫솔을 연필 쥐듯 가볍게 잡고 잇몸에서 치아 끝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힘은 세제 없이 손을 씻을 때처럼 살짝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잇몸을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하루 2번, 각 2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칫솔은 부드러운 모로 된 걸 고르세요. 너무 단단한 칫솔은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을 가볍게 쥐고 위쪽 치아부터 천천히 쓸어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잇몸도 보호되고 치아도 깨끗해집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왜 해로운지 살펴볼게요. 식사 후 바로 이를 닦는 게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치과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밥 먹고 바로 닦아야 세균이 안 생긴다는 게 상식이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 습관이 치아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일시적으로 산성 환경이 되는데 이때 바로 닦으면 치아 표면의 에나멜층이 손상되기 쉬워요. 에나멜은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인데 나이 들수록 얇아져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산성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이 껍질이 깎여나가면서 치아가 약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62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 끼 이후 바로 양치를 하셨던 분이에요. 밥 먹고 바로 안 닦으면 찝찝해서 못 참아요라고 하셨죠. 심지어 식사 후 5분도 안 돼 칫솔을 들고 욕실로 가시는 게 일상이셨대요.
아침에 김치찌개를 드시고 점심에 고추장을 넣은 비빔밥을 드신 뒤 바로 닦는 걸 반복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치과에 오셨을 때 치아가 노랗게 변하고 민감해진 상태였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치아가 시큰거리고 찬물을 마시면 욱신거렸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에나멜층이 손상돼서 그런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너무 빨리 닦은 게 문제였나라며 놀라셨어요. 저는 그때 할머니께 식사 후 바로 닦으면 치아가 상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드렸죠. 할머니는 그 후로 30분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셨고 치아 시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대한치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내 양치는 치아 에나멜 손상 위험을 25%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김치, 된장국 같은 산성 음식을 자주 먹는데 이런 음식 후 바로 닦으면 손상이 더 심하다고 하네요. 서울대 치과병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60대 이상은 치아 에나멜이 원래 얇아져서 이런 손상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제 환자 중에도 식사 후 바로 닦다가 치아가 민감해져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언제 닦아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입안의 산성도가 중화되면서 치아가 안전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무설탕 껌을 씹으면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식사 후엔 물 한 잔으로 입을 정리하고 30분 뒤에 양치하세요라고 권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김치찌개를 드셨다면 물로 입을 헹구고 TV를 보시다가 30분 뒤에 양치하는 식으로요. 혹은 점심에 된장국을 드셨다면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은 뒤 닦아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치아를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보세요. 입안이 더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오래된 칫솔을 계속 사용하는 습관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볼게요. 혹시 칫솔을 몇 달, 심지어 몇 년째 바꾸지 않고 쓰고 계시진 않나요? 소리 멀쩡한데 왜 바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예전에 환자 중에 칫솔은 망가질 때까지 쓰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소리 좀 낡아도 잘 닦인다며 웃으시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건 큰 오산이에요. 칫솔은 3개월이 지나면 솔이 벌어지고 세정력이 떨어지면서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입안 세균에 취약해지는데 오래된 칫솔은 잇몸염증과 충치를 부추길 수 있어요. 심하면 입안이 감염돼서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70세 최영미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분은 1년 넘게 같은 칫솔을 쓰셨던 분이에요. 아직 쓸만한데 새로 사는 게 아깝다고 하셨죠. 심지어 칫솔이 낡아도 이를 닦는데 문제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는데 진찰해보니 칫솔에 쌓인 세균 때문에 치주염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잇몸이 붓고 치아 사이에 염증이 퍼져서 치료가 필요했죠. 결국 치료받고 칫솔을 새로 바꾼 뒤에야 증상이 나아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칫솔 하나가 이렇게 큰일 날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그때 칫솔은 깨끗한 입을 만드는 도구인데 더러워지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그 후로 3개월마다 칫솔을 바꾸시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이게 확인돼요. 대한치과보존학회에 따르면 3개월 지난 칫솔은 세균 증식률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국치주학회 조사에서도 오래된 칫솔을 쓰는 사람은 잇몸염증 발생률이 35%더 높다고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작은 칫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하고 놀랐어요. 특히 60대 이상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오래된 칫솔 때문에 잇몸이 골마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칫솔은 최소 3개월마다 솔이 벌어지면 그보다 빨리 교체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칫솔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투자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새 칫솔은 23,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해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사용 후엔 물로 깨끗이 헹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세워서 말리세요. 욕실이 습하면 세균이 더 빨리 자라니까 칫솔을 창가에 두는 것도 좋아요. 추가로 칫솔을 뜨거운 물에 소독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오히려 소를 변형시켜서 좋지 않으니 그냥 깨끗이 씻고 말리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칫솔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솔이 벌어졌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네 번째로 입안을 너무 뜨겁거나 차갑게 만드는 습관이 왜 나쁜지 설명드릴게요. 뜨거운 국물이나 얼음물을 입에 털어넣고 바로 양치하는 분들 많죠. 뜨끈한 게 좋다거나 시원한 게 속 시원하다며 즐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환자 중에 뜨거운 된장국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뜨거운 국이나 찜 요리가 많아서 이런 습관이 흔하죠.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 습관이 치아와 잇몸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나이 들수록 치아 에나멜과 잇몸이 약해지는데 극단적인 온도는 미세균열을 만들고 민감성을 높입니다. 거기다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양치하면 손상이 배가 돼요. 차가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얼음을 깨물고 바로 닦으면 치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64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뜨거운 된장국을 먹고 바로 이를 닦으셨던 분이에요. 뜨끈한 게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죠.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드시고 바로 칫솔을 드는 게 일상이셨대요. 심지어 뜨거운 걸 먹으면 속이 따뜻해진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치아가 시리고 잇몸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차를 마실 때마다 치아가 아프고 찬물을 마시면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진찰해보니 뜨거운 온도와 즉각적인 양치로 치아 뿌리가 손상되고 잇몸이 염증에 취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너무 뜨겁게 먹은 게 문제였나라며 후회하셨어요. 저는 그때 온도 조절이 치아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렸죠. 할아버지는 그 후로 미지근하게 식힌 음식을 드시고 양치도 조금 기다린 뒤 하시며 증상이 많이 나아졌어요. 대한치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50도 이상 음식 후 바로 양치는 치아 손상률을 30% 높인다고 합니다. 한국치과보존학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60대 이상은 치아 에나멜이 얇아져서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에 더 민감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맛을 즐기려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제 환자 중에도 얼음을 자주 씹다가 치아에 금이 간 분도 있었어요. 음식은 미지근한 온도, 약 37도에서 40도로 드세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면 입안이 정상 온도로 돌아올 때까지 10분에서 15분 기다린 뒤 양치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입안도 사람처럼 편안한 온도를 좋아해요라고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국을 드셨다면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얼음을 먹었다면 물로 입을 중화시킨 뒤 닦으세요. 뜨거운 된장국을 좋아하신다면 작은 그릇에 덜어서 식힌 뒤 드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치아와 잇몸을 오래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 한번 실천해보세요. 입안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양치 후 입 헹굼을 과도하게 하는 습관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치약을 짜고 이를 닦은 뒤 물로 여러 번 입을 헹구시는 분들 많죠. 치약 거품이 남으면 찝찝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환자 중에 입안이 깨끗해야 잠이 잘 온다며 헹굼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하지만 이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해로운 습관이에요. 치약엔 불소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불소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세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입을 과도하게 헹구면 불소가 씻겨 내려가서 효과가 반감돼요. 특히 나이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니까 불소 보호막이 더 중요합니다. 68세 윤숙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양치 후 물로 입을 5번 이상 헹구셨던 분이에요. 깔끔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죠. 심지어 치약 맛이 입에 남으면 불쾌하다며 물을 여러 번 뱉으셨대요. 그러다 충치가 늘고 잇몸이 약해져서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불소 보호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치아에 작은 구멍이 생기고 잇몸도 약해져서 음식을 씹을 때 불편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너무 헹군 게 문제였나라며 놀라셨어요. 저는 그때 불소는 치아를 지키는 친구인데 너무 헹구면 그 친구를 쫓아내는 셈이라고 설명드렸죠. 할머니는 그 후로 헹굼을 한 번만 하시고 충치가 줄었다고 기뻤어요. 대한치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양치 후 과도한 헹굼은 불소 잔류량을 70% 줄여 충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한국치과보존학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불소가 치아에 남아야 보호막이 형성되는데 과도한 헹굼은 그 기회를 없애버린다고 하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깔끔함을 추구하다가 건강을 놓칠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제 환자 중에도 헹굼을 너무 많이 해서 치아가 약해진 분들이 많았어요. 양치 후엔 물 한 번 살짝 헹구고 끝내세요. 불소가 입안에 남아 치아를 보호하도록요. 저는 환자들에게 치약에 좋은 성분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양치 후 물 한 번만 헹구고 침대에 누워보세요. 입안이 끈적이지 않고 상쾌한 느낌이 들 거예요. 추가로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인 치약을 쓰면 더 효과적이에요. 오늘 밤 한번 해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는 건강한 구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렵거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이에요. 첫째, 부드러운 칫솔질을 실천해 보세요. 연필 쥐듯 가볍게 잡고 잇몸에서 치아 끝으로 쓸어내리세요. 하루 2번, 각 2분이면 충분합니다. 단단한 칫솔 대신 부드러운 모를 쓰세요. 두 번째로 식사 후 30분 기다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뒤 양치하세요. 불소 치약. 불소 함량 1000ppm 이상을 추천합니다. 김치나 된장국 후엔 특히 조심하세요. 세 번째로 칫솔을 3개월마다 교체하는 걸 잊지 마세요. 솔이 벌어지면 바로 바꾸고 사용 후 깨끗이 말리세요. 부드러운 모 칫솔이 좋아요. 욕실이 습하면 창가에 두세요. 네 번째로 미지근한 음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드시고 10분에서 15분 기다린 뒤 양치하세요. 입안 온도를 편안히 유지하세요. 뜨거운 국은 식혀서 드세요. 5번째로 헹굼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양치 후 물 한 번만 살짝 헹구고 불소가 남도록 하세요. 추가로 치실이나 혀 클리너를 쓰면 금상첨화예요. 여러분, 잘못된 양치 습관은 수명을 줄일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은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이 심장, 뇌, 전신을 지켜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